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는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착공식 및 전주 경제비전 선포식이 열렸죠. 이 자리에 정치인들과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함께 무대에 올라 자칭 비전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뒤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얼마 전엔 전주시 완산구청이 개발업체인 자광을 고발하면서 이 철거공사가 불법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는 저희 KBS 전주에서도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죠. 그 이후에 연합뉴스에서는 옛 대한방직 불법 철거공사 착공식에 정치인들 우르르 망신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이 망신을 당하게 됐다는 건데 또 행정을 책임지는 주요 인사들이 불법 공사 현장에 참석하고 축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옛 대한방직 부지터 개발, 오늘 올바른 개발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도의원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러면 이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서부 신시가지 개발부터 가야 된다면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상업용지는 환지를 할 때 1000평이 있다면 75.3%를 기부 체납을 하고 시에다 250평 정도 25% 정도를 상업용지로 환지로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 75% 상업용지 기부 체납하는 것까지 도로랄지 인프라를 다 갖췄잖아요. 공원이랄지. 네네. 그 여기는 채척돼 가지고 1차적으로 그렇죠. 특혜를 본 거고, 두 번째로는 자광과 관련된 분들이 시의원님들이 공론화 시민 공론화 위원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사유지 개발을 위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론화 위원회라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공론화위원회 1년여에 걸쳐서 했는데 수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40% 기부 체납을 하고 그러니까 대답을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현임 시장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냐면 이쪽에서 안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시장이 그것도 맞춰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지니까. 그런 게 저희들이 이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게서.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사실관계를. 네네. 그래야 행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 그릇된 결정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네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무조건 우리 전라북도와 낙후 컴플렉스가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 개발 프로젝트만 딱 띄우면은 현혹되기가 쉽다. 이것도 일종의 그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네. 그런 것도 미연에 직간접적인 시민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시민들 스스로 알면은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토론회냐 세미나냐 이 차이가 큰 것이 토론회라면 찬반 양쪽에 그렇죠. 균형 잡힌 패널이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이건 학습이다. 지금은 세미나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현 주소가 어디냐 예. 이런 관점에서 세미나를 연다. 그렇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어렴풋하게 아시지 정확한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자, 의원 스터디를 하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의원들의 사실에 근거한 기준안을 좀 마련하자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공부하자는 취지라면 전주시 행정의 입장이라든지 자광 측의 입장도 여기 이 세미나 안에 함께 구성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우리가 전주시의 입장도 도시건설위원장인 박수환 전 의원한테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신다고 했다.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성국 문화경제 전주시 의원이 이 지역의 지역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쭉 많이 했겠죠. 네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 그러나 형평성에 맞는 개발해라. 올바른 개발하라. 지금은 7만 평이라는 전대미문의 토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역사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75% 서부 시지까지 말했죠. 초창기. 예. 초창기.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반대 공론화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해가지고 권고안이 결정이 됐으면은 네네. 최소한 그것은 따라야 되지 않냐. 그것도 무시한다면은 전임 시장 때 했다고 해서 현임 시장이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거죠. 40%를 전령 여태 권고한 대로 40%라면 28,000평이에요. 네네. 그러면 42,000평이 상업용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42,000평이면 종합경기장이 37,000평이에요. 종합경기장 플러스 5,000평이 추가된 땅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42,000평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꺼번에 상업용지로 바뀌어진 역사도 없어요. 예.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도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도민들이 알았을 때 정치인들도 제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2회 이병철 도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전라북도 의회를 이끌고 계신 국주회원 의장님 축사를 듣겠습니다. 대한 방직 부지 개발의 현황을 확인하고 또 올바른 개발 방법은 무엇인지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 반대를 위한 사실 토론회가 아니고 개발해야죠. 저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특정인이 뭔가 큰 이익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 저는 이 이익이 골고루 우리 도민들께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생각을 저희 도의회는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오늘 첫 단추를 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태를 좀 파악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토론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박주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160건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키워드별로 분석할 결과는 이와 같이 표 1처럼 제1기와 제2기와 제3기, 제4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는데요. 제1기는 2000년 1월 1일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6년간이죠. 이 시기는 매각 탐색기로 해서, 다시 앞에서 이제 설명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1기는 매각 탐색 및 준비기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제2기는 매각 실행기, 그리고 제3기는 개발 준비기, 그리고 제4기는 개발 실행 및 갈등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드가 검색이 됐는데요. 제1기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 부추기는 언론들, 그리고 전북도청 이전 부각, 그 다음에 공장 토업 활용 관심, 이렇게 우리가 주된 이슈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한방직이 전주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재척된 사유를 놓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상당히 관망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2기에 의해서는 바로 이제 매각 실행기가 그래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공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상업시설이나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공업용지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최초로 언급이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주시는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 있어서 이를 기피하겠다. 이때부터 이제 특혜성 논란이 살짝 서울 언론에 의해서 거론된 이런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김한주 신임지사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릴 수는 없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언론 보도는 대체적으로 이제 성면 유출 논란이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최근 지금 성면 유출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겠다 해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지금 사망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14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차례 매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자광이 최종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안이 되고 특혜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된 이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언 및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개발 당시 재척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대한방직이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전주공장을 매각한 후에 철수함으로써 알박기 먹튀 논란과 특혜성 시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차원의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지붕 등에서 배출되는 성면, 우리가 말하는 1급 발암물질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방치한 전주시는 뒤늦게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차광에 철거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 아니라 시민 건강 보건은 직전일체, 개발업체 편에선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전주시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성면 제거를 이유로 공장 철거 착공식과 경제 비전 선포식이 동시에 개최된 이유, 이 자리에 개발 인허가 관자인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배경을 명확히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현 공업용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명분과 논리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이문옥 사무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그 다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광의 재무 상태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자신의 재무 상황을 공개하게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재산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공시하는 걸 근거로 제가 이제 자광의 부채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 말에 자광은 286억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2,387억,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그 대한방직 부재의 잔금을 치르고 그 이자까지 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겁니다. 2019, 20, 21년 말에는 3,600억 원이 자산의 빚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 13일에 자광이 그 부동산 PF 만기 연장을 했을 텐데요. 약 부채가 3,5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걸 그런 그 부채를 어떻게 자광이 빌리냐면은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일부 빌리고요. 그 다음에 롯데건설의 그 레고랜드의 유명한 사태 났었죠. ABCP 자산 이동화 기업 어음인데 그걸로 880억, 그 다음에 자광 특수관계사들이 있죠. 계열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빌리고 해서 3,5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에 그 2,300억 정도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캐피탈,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데서 2,300억을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좀 중요한데요. 롯데건설이 주자광의 지급보증선 상황입니다. 이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서요. 부동산 PF의 ABCP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고랜드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롯데건설은 강원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광은 레고랜드 한 중도 개발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2017년 자광하고 대한방직 부지를 계약할 때부터 롯데건설은 자광에 연대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까지 한 11차례 이렇게 보증을 섰고요. 처음에 140억 원 보증을 섰다가 2021년 10월까지는 880억의 보증을 섰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소유권자가 그 하나자산 신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공사는 롯데건설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책임 준공 확약을 하면은 가장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법적인 소유권자인 하나자산 신탁이 반드시 책임 준공 확약을 하게끔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실 김인순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상업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중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는 이미 여러 군데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더 심각하게 표현하게 되면 땅만 팔면, 땅을 통해서 이익만 취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정도까지 염려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이 자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했었던 내용 중에 계획 이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계획 이득하고 개발 부담금하고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거에 관련한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개발 부담금을 몇 프로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의 25%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입지 사업이 있고 혹은 20%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 입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입지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획 입지 사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관이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 그 외에 다른 단서들도 달려 있지만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계획 이익을 산출을 했었을 때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그 지가하고 개발 비용, 그다음 정상 지가 상승분을 뺀 나머지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25%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 실제로 환수된 사례가, 그러니까 환수 이율이 몇 프로로 산정을 하냐면 3.5%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누구 입장에서 있냐면 개발자 입장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의 공개념 자체가 확립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업자를 배불리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도 민간의 이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계획 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이 자광 여기 그 대한방지 토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 공업 지역을 무엇으로 올리게 되는 종상향을 하는 게 일반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이 땅은 이 소유주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개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값이 공시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로서 얻을 수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연히 취득한 이 부분을 계획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원래 디테일에는 신과 악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그 디테일을 살리면 두 양쪽이 윈윈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승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디테일에서 계획이득을 통해서 토지를 받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개발을 통해서 얻어낸 그 이익을 어떻게 환수를 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게 할 거냐. 김현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미나 자랑하신 이병철 위원장께 진행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세미나에 자장을 맡게 된 이병철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 분의 발제를 기반으로 각자의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손주아 사무처장님께서 바라보는 대한방직부지개발 방향과 그 과정 속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전주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손주아입니다. 시민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이슈화된 사회 문제들을 한낱 기후에 불과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불과하지 않은데 왜 너무나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부산 롯데타워, 청라 시티타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지점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러한 선행 사례를 보면서 방지할 수 있는 가진 방법들을 다 고민해야 된다, 가짓수를 다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의 지점들을 좀 폭넓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을 사전협상 지침에 어떻게 담아내고 동시동맹과 동시착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 기준 마련에 디테일을 갖고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재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성수입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가장 큰 개발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아닌 그런 역할이 아닌 앞에서 발제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발업자의 어떤 이익의 목적이 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개발 혜택이 아닌 교통체증 같은 고통만 받게 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방직터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의 시의원이신 우리 이성국 의원님께서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입장과 개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나갈 것인지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96년 7월 12일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염전 지역을 그랑프리 F1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세풍은 이 대회를 앞두고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을 받고 오히려 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시안게임도 유치하지 못하고 이 개발이 실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환원한 사례거든요. 저는 이 대한방직 부지 용도 변경이 이 F1 군산 염전부지와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롯데타워입니다. 부산의 롯데타워와 인천의 청라시티타워인데 부산의 제2 롯데월드 교통편과 통과는 1997년 12월 16일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롯데월드 타워는 지상 107층, 지하 7층의 규모로 진행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2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다가 이제서야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한방직 개발이 올바른 개발로 이 리스크 20년 동안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40% 환수를 하고 시에서 강한 적극 행정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본인과 생각하는 개발 방향에 맞지 않다고 저 의원은 반대를 한다. 저는 반대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이 개발이 추진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 시민이 주신 권한을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타워가 정말 지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을 때 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그 특정 세력들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갈라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 박형배 의원님께서도 오셨지만 이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들은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롯데타워와 청라시티타워와 F1 그랑프리 부지같이 표류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그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새겨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롯데타워, 청라시티타워 그리고 세풍 F1 그랑프리 건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이 이 대한방직터 개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 다른 뜻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플로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함 말씀해 주시고 소속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현재 여기는 컨벤션 센터하고 타워하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걸 일괄 준공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처음에는 이걸 반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 저는 전주에서 타 지역에서 전라북도나 전주에서 2조 5천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만약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큰 사업을 전라북도 한다면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여기는 못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PF 대출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PF 대출 한 20년부터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답변은 누구에게 듣고 싶습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원이 현재 지금 일괄 준공하겠다고. 예, 임금을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일괄 준공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 타원은 아까 제 사례를 보듯이 20년, 30년 걸려도 안 됐잖아요. 자광의 재산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금 15억에 부채가 3,500억입니다. 자기 돈으로 짓든지 그렇다면 빌려서 지어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본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자광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일괄 착공, 일괄 준공 이게 가장 이런 시행업 디벨로퍼들이 써먹는 허위 사실입니다. 자광이 JL 유나이티드라고 자광 관계사 있지 않습니까? 용인 성봉역 바로 역세권에 아까 아파트 2,360세대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 바로 땅이 부지가 자광 JL 유나이티드 땅이었는데 아파트 먼저 짓고 분양하고 롯데 백화점, 롯데몰은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들도 아파트 먼저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면 이후에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짓는 거예요. 이게 진행 순서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 이문옥 사무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토론회도 한번 해야지 않겠냐. 이 오늘 세미나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들 전혀 아니고 이 개발이 실패할까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추후에 토론회도 잡아서 시민들이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세미나 주제와 같이 옛 대한방직터 올바른 개발 모색을 위한 학습장입니다. 세미나입니다. 이거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온 대안이나 문제들에 대해 개발 허가권 등을 행사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